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자, 오늘도 국민 여러분들, 동포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을 저희 방송과 함께 동행해 주셔서 충심으로 마음 깊숙한 곳에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자, 국민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릴 얘기는요, 삐걱거리는 한미관계, 어쩌다가 이렇게 악화되었나라는 제목입니다. 원래 이걸 제가 지금 아시아 투데이에 지금 제가 글을 써서 보냈는데 우리 논설실장이 이거를 지금 신문에다 아직 올리질 않고 있어서 제가 먼저 방송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요, 본론에 가기 앞서서 측백나무 오일을 궁금해하신 분들, 또 직접 써보시고 효과를 만끽하고 계신 분, 다양한데요. 제가 그 커뮤니티에 알려도 드렸고, 또 제 방송 밑에 보면 더보기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쭉 거기에 입금하는 계좌번호, 연락처, 표준 구매 용량, 크기, 이런 거 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서 빨리 구매하시려면, 자, 내가 이러이러기 때문에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송금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고 내가 받을 주소는 어디입니다라고 먼저 메시지를 보내시게 되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측백나무 오일은요, 비염, 염증 퇴치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비염은 코, 그 다음에 입, 목, 그 다음에 허파까지 이어지는 이 전체를 갖다 관할할 수 있는 이 통로 입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매, 면봉 같은 것에 측백 오일을 묻혀서 코 안에 깊이까지 집어넣은 다음에 문질러주고 이 코 점막에다 발라주게 되면요, 코가 아주 시원해지면서 코가 뻥 뚫립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잠기지도 않고 이 비강과 그 다음에 입과 목으로 호흡하는 이 모든 이 일대가 청결지역으로 돼요. 때문에 이 비강에다가 이 측백 오일을 바르시게 되면요, 현재 유행할 수도 있는 제2의 코로나, 코비드 19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특효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물에 타서나 드시거나 하면은요, 염증을 제거하는데 가장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염, 위궤양, 여러 가지 그 속병들이 있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있는 분들도요, 전부 다 편안해지는 그런 몸의 상태를 만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좀 있는 거, 피부염 있는 거, 아이들 아토피라든가, 또 어른들 대상포진이라든가 이런 등등에도 좋은 효능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제가 올려놓은 그 연락처로 연락을 해서 필요한 만큼 구매해서 써보십시오. 아마도 글쎄 후회 같은 거는 결코 안 하실 것 같은데, 좌우지간에 기회가 별로 안 남았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그렇게 해서 활용해 보시고, 특히나 이 시베리아에 있는 청정지역 1500m 이상 되는 고지에서 한 30m씩 자라는 이 측백나무의 상층부의 잎과 열매를 채취한 이후에 이것을 찌고 또 찌고 또 쪄서 독일의 그 지멘스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회사가 있죠. 그 회사에서 만들어낸 그 착유기, 그 대형 기계를 통해서 한 방울 한 방울씩 이 원액을 추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고, 그리고 99.98%의 이 칼슘이 포함되어 있는 아주 청정 식물기름 원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함유되어 있는 비누 또한 역시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비누를 미국의 H마트나 월마트에 지금 납품을 해보기 위해서 지금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H마트 쪽에 납품이 되고 월마트, 타겟 이런데 이게 납품이 되게 되면요, 어떻게 보면
수요가 많아서 공급을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분들 가운데 H마트나 월마트 혹은 타겟 같은 이런 대형 유통 체인망들과 어떤 그 연계가 있는 분들은요, 저희 그 저거 있죠? 이메일 dustwnd 숫자 7 그리고 골뱅이 하고 gmail.com이에요. dustwin7 at gmail.com 이쪽으로 연락을 해 주시면 제가 바로 즉각 저도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미 간에 제가 지금 오늘 식량과 에너지 동맹을 맺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생필품도 우리가 한미 간의 동맹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가보죠. 자, 이렇게 좋은 관계로 가야 되는 한미 관계가요, 어떻게 됐는지 지금 삐걱거리고 있어요. 자, 근데 왜 이렇게 삐걱거리고 악화가 됐을까요? 자, 한국계 미국인, 그러니까 코리안 아메리칸이죠. 이 수미테리는 전직 미국 연방정부, 페더럴 거버먼트의 공무원으로서 한국 정부를 위한 무등록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이거 뭐냐면 FARA, Foreign Agent Registration Act라고 하는 외국 대리인 등록법을 위반했어요. 자, 그래서 이 FARA를 위반했다. 그래서 체포영장이 청구됐는데 수미테리는 돈이 좀 있었는지 보석금 50만 달러로 즉각 지불을 하고 일단 감옥행은 면한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미테리에 대한 혐의는 사치품과 자금에 대한 대가로 한국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에 접근하여 정보를 제공했다라는 혐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수미테리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 연방정부 어디? 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 즉 중앙정보국에서 여러 직책을 이미 역임을 했어요. 자, 여기에다가 중앙정보국 CIA 말고도 CIA에서는 동아시아 문제 분석 전문가, 애널리스트로서 분석가로 활동을 했고 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죠. 거기에서 한국, 일본 및 해양 담당 국장을 역임했고 또 국가정보회의에서 동아시아 부국가정보관 등을 역임했던 아주 미국사에서도 실력이 인정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수미테리는 정부에서 퇴직한 이래 뉴욕 그리고 워싱턴 DC에 있는 학술기관, 이거 CFR입니다. Council on Foreign Relation이라고 해서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외교협회라고 하는데 미국의 주요한 싱크탱크 가운데 하나이면서 동시에 미국의 주요 에이전시에 가장 많은 사람을 배출시키는 그러한 싱크탱크이기도 합니다. 미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CFR, Council on Relation, Foreign Relation에서 업무를 수행해 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수미테리는 방송에도 다수 출연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기사를 직접 작성해서 발표하기도 했고, 특히 한국, 북한 괴뢰 및 아시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지역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정책 전문가로서 회의를 주관하는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또한 수미테리는 미국 정부의 한국 정책과 관련해서 최소 3차례 의회에서도 증언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2023년 FBI, 미국 연방수사국이죠. FBI와 자발적인 인터뷰에서도 인정했던 것처럼 수미테리는 국정원에 정보를 제공하는 소스의 역할, 즉 출처 역할을 해왔고 2022년 6월경에는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된 미국 장관급 비공개 회의로 진행된 그룹 회의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행된 그룹 회의가 종료된 직후 국정원 직원이 몰고 온 외교관 번호판이 달려있는
한국 대사관 차량에 탑승해서 차량 내부에서 국정원 직원에게 회의와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메모를 건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은 차량 내부에서 수미테리가 건네준 메모지를 사진으로 촬영하는 것이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 의해서 이미 체증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어떻게 체증했을지는 제가 후반부에 가서 말씀을 드리죠. 자, 그리고 난 몇 주 후에 수미테리는 국정원 직원 요청에 의거해서 의회 직원들을 위한 해피아워 파티를 주관했고, 이 해피아워는 수미테리가 근무하는 싱크탱크 CFR을 대신해서 표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국정원 측에서 수미테리를 대신해서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이거 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국정원 직원들은 이 자리에서 자신들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 지금 기소장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측은 수미테리에게 첩보 제공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녀에게 $2,950 상당의 보테가 베네타 핸드백과 $3,450에 해당하는 루이비통 핸드백을 선물했죠. 그리고 수미테리 그녀는 국정원 직원들과 쇼핑을 하면서 직접 핸드백을 선택했습니다. 한편 국정원 직원은 그녀에게 $2,845짜리 돌체 앤 가바나 코트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난 후에 돈을 좀 더 주고 크리스찬 디오린가 하는 코트로 바꿔갔다고 합니다. 이때 바로 외교관들의 면책사항 중에 하나가 되는 세금 감면 카드, Tax Exemption 카드를 활용하고 거기에 추가되는 점수는 수미테리 앞으로 돌려놨다는 거죠. 진짜 거의 메뚜기 수준으로 일을 했어요. 개구리 수준도 안 돼, 이건. 자, 그리고 나서 국정원 직원들은 그녀에게, 즉 수미테리에게 미슐랭 스타급의 고급 레스토랑을 포함한 고가의 초호화스러운 식당을 찾아다니면서 식사를 제공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국정원 직원들은 싱크탱크에서 관리하는 제한 없는 선물 계좌에 $37,000를 입금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시한 입장과 문구를 전달하는 기사를 미국과 한국 언론에 작성하도록 조치를 했고 관련된 돈을 지불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수미테리는 FARA, 외국 대리인 등록법, Foreigners Agent Registration Act라고 하는 이 외국 대리인 등록법 위반 공모 혐의 한 건과 이 외국 대리인 등록법에 따라서 등록하지 않은 혐의 한 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선고 지침 및 기타 법적 요소를 고려한 후에 형량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법무부 국가안보국, 뉴욕 남부지구 검찰, FBI 국가안보국이 합동으로 수미테리의 범죄 사실을 발표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형사 고발은 단지 주장일 뿐 모든 피고인은 법원에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무죄로 추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 피의자 피고라고 법원으로 불러냅니다. 그게 바로 현재 제가 전 국정원장이었던 김규현 씨와 사이에 벌어졌던 고발건이 바로 그와 같은 일입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점은 왜 지금 시점에서 수미테리에 대한 기소가 발생하였는가에 대한 의문이 합리적으로 들지 않으십니까? 지난 6월 28일 미국의 국가정보장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16개 국가정보기관을 총괄하는 대장입니다. 그 DNI 국가정보장 에브릴 하인즈는
조용하게 방한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녀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는 한반도까지 오는데 한 4시간이 물 거예요. 자, 이 에브릴 하인스는 조용하게 방한을 해서 대통령 윤석열 한 사람만을 만나고 소리 소문도 없이 귀환을 해버렸습니다. 즉 아무런 소리 없이 은밀하고 조용하게 목적만을 달성한 후에 워싱턴 DC로 복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가정보장, 아침마다 대통령 모닝 브리핑을 해야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게나 바쁘고 바쁜 국가정보장이 도대체 이번에 서울에 와서 무슨 일을 하고 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미국 연방검찰의 공소장을 보고 나서야 왜 에브리얼 하인스 국가정보장이 방한했는지 그 목적을 조금이나마 유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한미 간 양국 간에 발생하였던 불미스러운 사안을 미리 통보하고 양국 간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서울을 다녀간 것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관측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금번 수미 테리에 대한 공소장이 공개된 것보다 며칠 앞서서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부차관보로 근무를 하고 있던 정박 한국일원 박정현, 이 여인도 역시 갑작스러운 사직을 했다라고 뒤늦게서야 미국 측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미국의 연방정부, 페더럴 거버먼트죠. 여기서 말하는 페더럴 거버먼트 연방정부는 바로 중앙정보국 CIA를 의미합니다. 이 CIA 입사 동기였던 2명의 여인이 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이제는 조금씩 베일이 벗겨지고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방국이자 세계 최강의 국가인 미국의 영토 안에서 비밀 공작 사업이랍시고 이런 얼토당토하는 짓을 추진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과거 국정원 직원들 가운데 뉴욕에서, 그렇게 감시가 심한 뉴욕에서 지갑을 꺼내서 이렇게 돈을 주는 게 미국 FBI에게 사진이 찍혀서 쫓겨났던 이런 바보 멍청이 같은 이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를 감시하고 도청하고 있는 이 통신 감청망을 비롯해서 각국에서 모여든 여러 종류의 정보 요원들, 공작 요원들에 대한 감시와 추적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를 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과거부터 워싱턴에서는 공개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미국 전문가라고 미국을 다녀갔던 사람들 중에서 공작이라는 공작을 해본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고백할 건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시건방지게 미국 전문가로 떠들던데, 제가 과거 미국 워싱턴에서 제가 한 1년 반을 머물렀는데, 그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영어도 안 되는 자들이 워싱턴에 파견 갔었다라는 사실도 참담한 얘기지만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워싱턴에서는 공개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무슨 특별한 인간관계가 있는 것처럼 은밀하게 무슨 첩보, 비밀 서신 방식을 통해서 입수하는 것처럼 이런 식의 정말 영화에서 나오는 주인공들의 흉내를 내다가는요, 미국 방첩당국의 감시와 추적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그 감시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진행되어야 되는데,
글쎄 뭘 할 줄 안다고 공작 그러고 떠들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한국은 과거 김영삼이란 사람이 정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미국에 파견 나왔던 해군 출신 무관 성씨가 백씨였어요. 이 백대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백대령이 원칙을 무시하고 무모한 정보 수집을 추진했어요. 마치 본인이 무슨 비밀 공작 사업이라도 하는 것처럼 흉내를 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그렇게 해서 그 백대령의 무모한 정보 수집으로 인해서 이것이 미국 방첩 당국에 의해서 발각이 되었고 이 백대령에게 협조해 주었던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김, 한국 이름으로 김채곤입니다. 거기 워싱턴 버지니아 메소디스트 처치, 즉 버지니아 감리교회 장로님이기도 했어요. 이 로버트 김은 당시 해군성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해군성 안에서 획득한 비밀 정보를 이 백대령에게 건네주다가 FBI 감시에 발각이 되어서 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20년 가까운 세월을 감방에서 지내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것은요 욕심입니다. 욕심. 이 더러운 인간적인 욕심으로 눈이 멀어서 공작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했던 무모한 해군 대령 출신의 백대령이 지금 눈이 멀었고 이런 공작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무모한 추진이 바로 이런 참극을 불러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멀쩡한 한국계 미국인 멀쩡한 교포 신사였던 이 김채곤 장로, 미국말로 로버트 김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비밀 공작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무모한 시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숨어서 주재국 방첩당국의 눈을 속이려고 했던 것일까요? 자, 김채곤 씨 같은 경우는 주일마다 워싱턴 감리교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아주 신앙심이 돈독한 장로였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만나갖고 예배 시간에 서로 성경책 바꿔치기하면 될 거 아니야. 성경 시간에 못 넣었다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무관을 나가서 공작을 한다 그랬을까? 참 보면은 우리나라 수준이 아직도 멀고도 멀은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미국의 방첩당국 눈을 속이려고 했던 이와 같은 무모한 시도는요, 결국 어떻게 됐죠? 한 인간을 파멸로 끌고 갔어요. 당연히 공작의 원리 원칙에 의거해서 정교하고 치밀한 공작의 각 단계별로 진행이 됐어야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비밀 공작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자기 나름대로는 과감한 추진을 했다고 하겠지만 결국 그것은 파국으로 종결이 되었고 이번 스미테리처럼 참담한 공작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공작 사고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가정보는 환골탈태를 넘어서 뼈를 깎는 혁신의 계기로 삼는 근본적인 개혁이 추진되어야만 그나마 숨이라도 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과거 역사 시대에 아날로그 시대에 추진해왔던 그런 조악하고 멍청한 방식으로 현재 디지털 시대에 적응한다는 것은 적응 자체가 불가능하고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수한 인력 자원의 충원 없이는 절대적으로 정상적인 정보기관으로 변화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 공작관 활동을 할 때 제가 자주 언급하는 우리 선배님 백호 공작관이 있습니다. 이 백호는 화이트 타이거인데요. 이 화이트 타이거 백호는 혼자서 전체 공장의 일의 근 90%에 달하는 일을 혼자서 해결했어요. 즉 일당백을 하는 공작관이야. 일기당천의 역량을 갖춘 공작관이야. 앞으로 대한민국 공작기관, 비밀정보기관은 이와 같은 걸출한 인재를 발굴하고 훈련시키고 양성해서 혼자서
100명, 1000명, 10,000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원들로 재무장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국가정보기관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과거 대학교 학생 시절에 뿌락치 밀정 역할을 하면서 중앙정보부 국정원 정보관들에게 그들에게 먹이를 물어줘서 줬던 이런 쥐새끼 역할을 했던 이런 자들을 국정원에 중앙정보부에서 국가안전局뽑아놨더니 이런 놈들이 어떻게 해? 친구 동료를 벌써 20대 배반을 한 놈들이야. 조직이 들어와서도 국가를 배신하는 건 일이 아니에요. 아무 일이 아니에요. 왜? 나 자신만 편하면 돼. 나 자신만 출세하면 돼. 나 자신만 많이 먹고 많이 싸면 된다고. 그러니까 당초 채용 단계에서부터 잘못됐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말로 무슨 모사드 이런 얘기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모사드 내 친구들이 들으면 개 쌍욕을 퍼볼 것 같아. 진짜 그런 것만 내가 생각해보면 등골이 오싹거리고 식은땀이 줄줄 나. 아니 걷지도 못하는 자식이 뭐 하늘을 난다 그런 게 말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지금 수미테리가 기소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지덕체를 갖춘 그런 우수한 역량을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부터 발굴을 해야 할 수 있게끔 근본적인 교육제도와 군사훈련 시스템 바꿔야 됩니다. 이스라엘처럼 바꾸면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법과 제도를 통해서 우리 유능한 공작관들이 모든 활동을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공작관들의 전체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적인 법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정보기관을 넘어서 비밀 공작기관이 돼야 돼. 무슨 수준 없이 정보기관이야. 정보기관보다 주요한 비밀 첩보 공작기관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국가의 체제를 유지하고 국가 이익을 최대한대로 담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와 같은 개혁 작업, 탈바꿈을 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야 되는데, 자, 이를 위해서는 말뿐이 아닌 그야말로 이 가죽을 벗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팔에, 내 다리에 칼집을 넣어서 포를 뜯듯이 해서 가죽을 벗겨 보십시오. 피부가 벗겨져 나가는데 그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몇이나 있습니까?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가능하게끔 해야 되는 바로 혁신 작업, 개혁 작업입니다. 이때 혁자가 피혁, 가죽이란 뜻입니다. 개혁은 이 피가죽을 벗겨버리고 바꾼다는 뜻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끔찍한 고통을 참고 이겨내야만 가능한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 바로 국가정보기관을 혁신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나 자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본기에 충실한 비밀 공작기관, 원리 원칙을 준수하는 직업윤리의식, 조국과 국민을 위한 무한대의 충성심, 무자비한 훈련과 잔인한 응징보복을 머릿속에 투철한 사상으로 삼고 이를 통한 환골탈태를 우리가 해낼 수 없다라면 우리나라의 미래에는 우리에게는 결코 어떠한 밝은 광명의 세월이, 밝은 미래가 없다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 철저하게 가슴에 새겨야만 합니다. 이런 생각이 없이 건방지게 군대도 안 갔다 온 것들이 이스라엘의 모사드를 롤모델 하면 돼요. 이따위 헛소리 망언은 함부로 짓거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기본기가 충실한 비밀 공작기관, 그리고 기본기가 충실하면서 원리 원칙을 준수하는 직업윤리의식,
인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조국과 국민을 위한 무한대의 충성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해군 특수전단 대원들이나 국군 특전사령부 707 요원들이 현재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내가 죽을 때 입는 마지막 수의임을 자각하고 이 수의를 입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것처럼 우리 국가 비밀 공작기관 대원들 역시 똑같은 사상무장과 역사무장을 하고야만 비로소 하나의 요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재강조를 해드리는 바입니다. 만일 이렇지 못하다면, 이러한 근본적인 환골탈태를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미래가 없음을 자각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부대 훈련을 받을 때 무자비한 훈련과 잔인한 응징보복을 주문받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이 60이 넘은 저는 아직도 제 머릿속에 무자비한 훈련과 잔인한 응징보복을 늘 저의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볍게 싸우고 멋있게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공작관 정보요원들의 숙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자유가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다들 아실 겁니다. 자유가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피눈물 나는 훈련과 처절한 대우각성을 통해서 모든 요소들이 미래에 맞게끔 설정되고 현장 중심으로 변혁되고 실천되어야만 올바른 첩보 수집 비밀 공작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 시절 동료들을 팔아먹고 정보를 물어다가 국정원 안기부 요원들에게 갖다 주던 그런 애들을, 그런 비겁한 애들을 소위 우리가 밀정 혹은 프락치라 그럽니다. 제가 공채과정, 정규과정 입사하기 전에 한참 전에도 저보다 10년 위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고 저보다 6, 7년 위에도 있었고 제 주변 언저리에도 많아요. 저를 김규영 국정원장에게 고발했다고 속삭였던 걔도 고려대학교 다니면서 장학생으로 돈을 받아먹고 다녔던 첩자 역할을 했던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직에 와서도 그런 식으로 비겁하게 살고 국장까지 올라갔다가 이후에 뭐 어디 외교관으로 대사나 총영사 이런 거 한번 가보려고 환장을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요즘도 어디 총영사 자리 하나만 준다 그래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요. 정말 실개 빠진 놈들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기초적인 양심과 예의 도덕 정신이 함양이 안 돼 있는 그야말로 졸장부 비겁자들 아니겠어요? 어떻게 국정원에서 험한 일, 중요한 일을 했으면 쪽팔리게 지금 2급, 3급 애들이 나가는 총영사직을 어떻게 받아갑니까? 도대체가 수준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전화 받고 커피 타고 식당 예약하고 이런 거 하던 보좌관 애들 말고 현장 중심으로 현장에서 뛰고 현장에서 활동이 가능한 그런 방식으로 일당백하는 요원들, 일일당청하는 정말 최정의 요원들을 뽑아서 우리가 근본부터 변혁하고 그 변혁에 의거해서 실천할 때만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언제라도 버릴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공작관들만 근무하는 그러한 비밀 첩보 공작기관으로 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또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감사합니다.